네, 12월 6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장은 일단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달려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또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서에. 아 정말요? 네, 아, 왜 예.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오늘 궁금하신 점 혹은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의견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 명과 매수가 혹은 궁금한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의견 다 받아들여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내일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한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틈을 안 주시네요. 예, 열어보시죠. 네, 열어봤습니다. 네. 원자재 상승 미워라고 하셨는데요. 뭐 가격이 상승한 거겠죠? 네, 다른 회사 네. 이름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다가 네네. 두 글자밖에 안 돼서 네. 너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회사가 좀 고생했던 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네. 고생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 좀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제 뭔가 물이 들어올 텐데 오.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노 말고 예스를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이네요. 네. 네. 한샘은 다 알고 집에 하나씩 가고 있으시죠? 그렇죠. 싱크대 뭐 혹은 또 인테리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소파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요? 일단 한샘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성수기다라는 관점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1분기까지가 보통 보면은 어떤 뭐 신혼부부들 있고 우리의 이번에 새 학기 들어가는데 집에 방에 바꿔줘야지, 가구 바꿔줘야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성수기 시즌이 오다 보니까 기대감을 살짝 높이는데, 근데 특히 이제 가구업체 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가 뭘까요? 가구의 목재요? 그렇죠, 목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네. PB라고 하는 파티클 보드. PB요. 예, PB. 예, 그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이거 아니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다른 의미의 PB군요. 네, 그리고 MDF라고 하는 네. 쪽도 같이 이제 그 나무를 조각내서 이렇게 압축해서 오.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원자재 연동되는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목재 가격이죠. 네, 근데 목재 가격이 지금 추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 때가 가장 피크였습니다. 네. 그리고 쭉 하고 밀렸죠. 근데 그 사이에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구업체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목재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목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게 스프레드가 벌어졌죠. 그래서 아마 실적 흐름들이 앞으로는 이 상태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1, 2분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이제 대주주가 지금 사모펀드한테 넘겼죠. 네.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약한 지분 23%를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나타난 게 테론이네요.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네. 테론 캐피탈이 2대 주주로 나오면서 약간 너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경영권 싸움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둘 다 사모펀드의 대결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뭘까요? 주가를 올리는 데 관심이 많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자사주 매수가 지금 한 300억대 들어가 있고 네. 내년 1분기부터는 분기 배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기 배당과 함께 배당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당 성향 많이 올라가게 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한 50%?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이걸 깎아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실자 회사가 있습니다. 오. 이쪽을 최근에 보니까 계속 매각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매각이 성공되게 되면 더 이상 부실이 없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변화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상승 미워하시면서 한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목재 가격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중요한 게 네. 가격이거든요. 내일 네. 뭐 시초가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설정한 가격이 오늘 900원으로 끝났네요. 네.
제가 91,000원 가져왔는데. 아 네. 그래요? 네, 조금 그냥 더 아까 올려도 괜찮은가요? 요 정도 라인이면 큰 부담 네.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주가가 네. 최저가 81,000원대, 지금 최근에 한 9만 원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어느 정도 이익 구조 변화 나오고 있고 대주주의 어떤 주주 우대 정책, 환원 정책 쪽이 부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약 한 요 정도쯤, 한 10만 원대 중반대 흐름들을 안착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 때인 한 11만 5천 원대,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목표가를 한 12만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만 천 원대로 아까 여기 최저가 그냥 깨지게 되면은 손절하는 그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샘 1차 목표가는 12만 원대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손절가는 8만 1,000원대라고 가격 전략 제시 맞죠? 네, 잘 들으셨습니다. 네. 딩동댕입니다. 딩동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차는 12만 원대고요. 뭐 10만 원대 중반부터 계속 쭉 잘 봐도 괜찮을까요? 거기가 1차 저항이긴 한데 네네. 지금 분위기로 4분기 실적 가이드 조금 올라가고 하는 분위기 나오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12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도 짚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요즘 네, 주말마다 네. 힘듭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얼굴 쉴 표정이 수가 별로 없어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때마다 꼭 무슨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 급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좌불안석한데 오늘 시장 딱 열리게 되면 네.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거 미국 시장에 포인트 맞추게 되면은 좀 불안하고 맞아요. 또 이제 가상화폐 혹시나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급락하다 보니까 어지러운데 혹시나 우리나라 주식까지 한국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받는 거 아니야 싶은데 잘 견디고 있죠. 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데 중국 쪽으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네. 미국은 그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러가 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보이는 상황들이고 중국과 이제 신흥국 쪽의 입장 쪽에서는 거의 하반기에 움직임이 없었죠. 밀리기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 맞추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최근에 또 중국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얘기 아마 이번 주에 한 8일 정도가 수요일이죠. 8일 수요일 날부터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혹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내비치게 되면 또 오히려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시 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경기민감주죠. 그래서 네.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살짝 더 올라가 있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동안은 미국 증시 보면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성장주는 좀 주춤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데 성공하면서 다시 성장주가 부각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증시 큰 변화 없으면은 유지는 하고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게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체크를 해본 게 외국인들 포지션이 선물은 계속 꾸준히 늘려왔고 거기다가 콜풋이라고 하는 또 이 옵션을 동시 매수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어디로 튀든 우리는 한번 방향성을 크게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게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네. 주식 투자자를 하면 네. 이왕이면 고 고? 이게 좋겠죠. 네. 네, 그렇게 해 주길 기원하지만 네.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는 쪽도 살짝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항상 기억하실 게 월 한 10일 정도쯤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다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국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번쯤 체크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점은 지났을 가능성이 살짝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수준은 높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그래도 약간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이것저것 많네요 이번 주에. 그러게요. 네, 이 일정 설명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이렇게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오를 거를 미리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다 좋죠. 다 좋은데. 다 좋을까요?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 장에서 이제 변동성 좀 심하고 섹터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쪽에서 만약에 내가 다 어떤 한쪽 종목에 올인돼 있거나 네. 아니면 섹터를 또 한쪽에 지금처럼 잘 안 가든 뭐 그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다 집중돼 있으면은
또 경기 민감주 움직일 때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약간 균형적으로 맞추고 현금도 좀 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 또 어떤 장의 색깔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네.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그나마 서바이벌할 수 있는 지금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하지만 이게 정답인 것 같은 그런 투자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우려면 우리가 오늘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10개 네.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대장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철강주가 오늘 각각 1,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또 패키징 기판 8위에는 2차 전지, 10위에는 카메라 모듈이 자리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어느 키워드에 좀 눈길이 가셨나요? 1번은 뭐 뻔할 것 같고요. 네, 그쵸. 항상 1번은 그 자리에 네. 예, 그분이 딱 계시고요. 그분이 그렇죠. 근데 좀 지난주와 조금 바뀐 부분이기가 네. 약간 상위권 쭉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올라오고 있죠. 3번, 4번, 5번. 그러게요. 이게 뭘까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죠. 네, 아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말씀해주셨던. 네, 관심이 살짝 인기 검색어도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 이거 지금 많이 빠져서 바닥권인데 어떻게 될까라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쪽에서 예전에 상위권에 있었던 게임 쪽이나 2차 전지가 좀 뒤로 밀렸죠.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지만 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맞아요. 네, 섹터는 항상 시속 게임이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오늘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와 컴투스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에 위치한 카카오를 살펴볼게요. 오늘 2.02%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기술주 하락에 이 카카오 그룹주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내일은 좀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카카오를 보면서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당장이 내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플랫폼 업체들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동향만 바뀌면 언제든지 변화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게 하락한다고 보기도 힘들죠. 네. 약간 중기 저항권과 함께 좀 묵직해 있는 상황은 돼 있지만은 이런 것도 언제 변화 나오게 되면은 한 번에 거래 싣고 또 바로 움직인다라고 되면 또 빠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에서 또 계속 얘기 나오는 어떤 지수에 편입되다 보니까 나왔던 과정 이후에 또 약간 묵직해는 모습 때문에 카카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이제 몇 가지 흐름들 빼고 네이버는 조금 더 강하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은 플랫폼주, 성장주의 대표적인 시각들 쪽에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정도의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주 시장에서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미국 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카카오 같은 기술주에 이 금리 인상이 특히 악재로 작용한다고들 하는데 그럼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런 기술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 결정하고 미국에서도 금리가 이제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초반에는 성장주가 영향을 안 받았었습니다. 네. 계속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주를 바라볼 때 물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쪽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시장에서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성장이란 개념이죠. 즉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50% 성장하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한 30% 성장하고 이런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다면 그 밸류를 미리 땡겨와서 지금 이제 주었다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스토리로 맞죠.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쵸. 예, 그럴 때마다 주가는 정말 성장할까 하다가 성장하는 거 보여지면은 또 레벨업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 색깔과 동향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위치한 롯데케미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화학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났는데요. 업계 네. 최초로 이 롯데케미칼이 탄소 포집 설비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내일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Go. Go! 네. 일단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네네. 며칠 좀 올라왔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오. 보면은 한참 지금 이 시점을 여기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네. 아니면 중기적으로 하락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이 하락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지금 시점에서 화학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유가의 하락이죠. 네, WTI 기준으로 80달러대 있던 게 60달러대까지 내려왔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유가보다 이제 들어오는 이제 화학업 업체들이 만드는 원료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품 가격은 큰 변화 없는데 원료 가격들이 싸지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게다가 또 중국에서 실물 경기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감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마 지금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특히 오늘 효성그룹주의 화학주들도 괜찮았고 네. 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단기 트렌드를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었을 때 다시 유가가 또 급하게 변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낙폭 과대를 계속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중기적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스타일이 경기 민감주, 이 롯데케미칼이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경기 민감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지선 다형으로 한번 내볼까요? 네, 네. 제가 좀 맞춰볼까요? 네. 경기민감 1번 철방, 네, 2번 조선, 네, 3번 건설, 네. 4번 화학. 어떤 게 땡기십니까? 저는 건설이요. 건설이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이제 네. 내년부터 하면 건설 쪽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역시 경제 앵커답게 날카로운. 오. 예. 저희 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정답은 사지선다 다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라고. 네, 주최 측의 농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하도 시장에서 피크아웃 얘기와 함께 많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의 회복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보시되 개인적으로는 약간 철강 쪽이 조금 더 우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경기 민감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낙폭이 컸던 만큼 변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모든 섹터들 지금 낙폭 과대로 인해서 내년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8위에 위치한 나노 신소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는 증권가 분석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로 가겠습니다. 고. 네. 지금 나노 신소재를 보면서 네. 특히 요즘 2차 전지 쪽 재미가 없죠. 네. 어떤 성장주의 한 축으로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도 뭐 테슬라 힘 빠지고 관련된 뭐 리비안이나 모두 다 주가가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 가운데 2차 전지 쪽도 약간 이제 조정권이 들어오는데 참 패턴을 보게 되면 정신이 없네요. 고점에서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방향성은 안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특별하게 좀 차이가 나는 쪽이 이제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또 전해제 첨가제 쪽에 첨보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대주전자 재료 또 나노신소재 이 3종 세트가 있죠. 이쪽에서 그나마 제일 잘 견디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나노신소재 같습니다. 게다가 또 앞으로 또 시장이 확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한 3, 4년 뒤까지 가게 되면 시장이 한 40%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가 이탈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수급 보게 되면 또 안 그럴 것 같고요. 그냥 거의 이 안쪽에서 한 6만 원대 안쪽에서 거의 횡보 쪽으로 마무리를 짓다가 시장 흐름들 상황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3종 세트는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2차 전지 주 특화된 섹터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매수 관점에서도 고일까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요. 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네. 지금 뭐 사셨다고 하더라도 딱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네, 하실 생각하시면서 네. 저라면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에 한 번, 나머지는
약간 안정받고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눠서 다음에 안정기를 찾는지를 지켜본 후에 매수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 위치한 파트론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6.9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년에 역대 최대 매출 전망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파트론,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냥 고죠. 카메라 쪽이면요. 카메라 네. 모듈 무조건 네. 고다. 네. 네. 파트론을 보면서 그래도 네. 지금까지는 많이 움직였네요. 지금 추세가 그런데 강화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바라봤던 거는 LG노텍만 카메라 모듈이냐. 카메라 모듈에 또 LG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애플 쪽 바라보고 있는 쪽에 IT 부품, 카메라 모듈 쪽. 또 BH도 약간 그런 성격. 근데 둘 다 나쁘지 않죠.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인데 아니 왜 애플의 쌍두 병마를 이끄는 삼성을 무시하느냐. 네, 삼성 계열은 왜 안 가라고 하는데 네. 삼성전기는 약간 늦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들썩거리기 시작하고요. 이런 이제 파트론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 MC넥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에 리포트도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내년에 뭔데?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첫째는 카메라가 변신을 하는 게 일단 폴더블 폰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애플도 폴더블 폰 나온 애플 폰 쓰십니까? 네, 저 네.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네. 폴더블 나오면 바꾸실 거세요? 애플로? 저요? 네. 저는 고장 나면 바꾸는 스타일이라서 고장이 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네. 잘 쓰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또 폴더블이나 또 계속 또 고급화된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계속 카메라 모듈은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고 게다가 AR 기기, VR 기기 이런 쪽에 또 새로운 수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또 주대한 역할을 할 거고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가 카메라가 중요한 게 보통 보면은 현실과 가상현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서 가상현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글라스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카메라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게 이거를 순간적으로 스캔을 해서 그대로 가상현실에 똑같이 현실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사양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당 카메라 모듈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쪽과 함께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카메라 같은 경우 이쪽도 훨씬 더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카메라를 쓸 일이 많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한때는 좀 스마트폰 출하량 좀 정체되면서 좀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신고가 나오게 되면 또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추세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파트로는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인터파크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종목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저희가 네. 모두 준비한 순서는 끝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예, 도와드리도록 해드려야죠. 할게요. 네. 뒤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이시트고요. 원익 QNC, 한샘 뭐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여쭤보셨고요. 네. 헬스케어 관련주, 일단 핑거, 네, 네, 처음부터 나온 거 조이시티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익 QNC 얘기해드리고 한샘 얘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경영권 분쟁이라고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싶고요. 오, 경영권 분쟁이 약간 이런 뉘앙스가 돼야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올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모펀드는 잘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 들어갔던 거 대비해서 잘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것도 하나의 구실 아니면 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럴 거네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또 혹시나 관련해서 한쪽 2대 주주가 또 지분을 늘렸다 이런 네. 뉴스만 나와도 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보다는 그래도 약간 암묵적인 동의하에 주가를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네.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조이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이시티 16,000원대 30% 사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네,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매수가가 조금 좀 아쉬운 측면들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상 고점이 나오는 패턴들이죠. 네. 근데 지금 항상 보면은,
이게 추세가 만들어 갈 때 보게 되면 항상 정고점대를 안착해서 나오는 변화를 또 보고 그다음에 신고가 나올 영역 쪽이 제일 탄력 있는데 그게 지금 돌파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정도쯤 한 15,000원대 중반쯤 돼서도 한번 정리를 하셨는 게 손절 쪽이죠. 이거 잘못하게 되면 좀 쌍고가의 패턴으로 좀 흔들리겠구나라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약간 손해폭은 커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이시티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뭐 문제라 뭐 어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역량들이 크게 훼손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조이시티도 위메이드의 위믹스 환경과 함께 동참하면서 뭔가 변화를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와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 연결될 수 있게 가장 좋은 또 밑바탕이 되는 게 이런 전략 게임입니다. 오, 그러다 네. 보니까 전략 게임 쪽에서 또 SLG라고 그러죠. 강자인 만큼 네. 아마 크게 이 단계에서 지금 박스권의 그러니까 상단부 쪽이 지금은 이제 지지하는 과정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크게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워낙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고점대를 또 시도를 하는데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또 빠져나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들인데 단가 싸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원익 QNC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이건 안 보겠습니다. 그냥 왜요? 고입니다. 오. 네, 고스탑 아니죠 지금? 네, 아닙니다. 지금 수익권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나요? 29,700원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지난번에 네. 고점에서 사셨다가 지금 고생 다 하시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고 있는데 29,750원이라고 매수가 적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도 참 많이 올라와서 한숨을 쉬긴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원익 QNC가 이런 때 왜 이렇게 못 가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위축됐던 측면들이 좀 아쉬웠었고요. 근데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쿼츠와 관련된 쪽에서의 역할이나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쓸 수 있는 수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안 꺾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고요. 네.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호임을 보여주게 되면은 정고점대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잘 홀딩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는 보유하되 15,000원 선까지 올랐을 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원익 QNC는 무조건 고다 보유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한화투자증권 있고요. 유한타증권, 핑거, 우리기술투자. 네. 네. 일단 어떤 분을 도와드릴까요? 유한타증권이 저는 상큼한 유한타증권으로 봤습니다. 아니네요. 예, 가운데가 중요한 얘기도 네네. 있고요. 네, 그래서 유한타증권하고 네. 핑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종목도 한꺼번에 보게 되면요. 지금 유한타증권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냥 유한타증권이 뭐 혹시나 이 회사가 뭐 더 좋아서 뭐 덜 좋아서 이런 것보다 아마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증권주의 흐름들 패턴을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시장이 안정권을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반등의 성격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또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고점에서 쭉 이은 저항대로 보게 되면 약간 지금 한 4,300원대부터 500원 사이가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혹시나 증권주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추세 저항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거기서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아까 한화투자증권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살펴보게 되면 네. 한화투자증권 잠깐 볼까요? 네.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성장 산업 쪽에 투자를 잘했다라고 관점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증권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단단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성장주 쪽의 변화가 턴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6,000원대 부근을 안착을 딱 해서 전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6,000원대가 또 막힐 가능성이 높죠. 그때에 대해서 거래나 아니면은 탄력들 보시고 좀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살짝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핀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여기서 마지막이요. 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수혜다라고 하면서 쿠콘부터 뭐 핑거, 아톤 이런 얘기들 다 공통점은 두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핑거도 두 글자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추세 이탈 안 한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약 한 23,000원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고점권역에서 어느 정도 어떤 손바뀜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아마 다음 영역대 한 3만 원대 부근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전히 플랫폼 쪽에서도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매수가가 4,550원이었는데 4,000원에서 4,500원 선까지 반등하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핑거는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또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또 봐야 될 게 일단 코스맥스가 하나 나왔었네요. 네, 예, 맞아요. 네. 위에 코스맥스 12만 3,000원 꼭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봐드려야죠. 그리고 또 위메이드도 한번 나왔는데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3천 원대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때가 좀 무섭죠. 매수했는데 저런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렇게요. 참 투자하셨는데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화장품주들이 어떤 모멘텀이 강화된 것보다 자율 반등 성격 쪽에서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코스맥스는 일단 중국에서 성과 이번에 소비 심리가 약간 중국도 살짝 좀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번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 부분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이제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한 11만 5천 원대, 12만 원대 부근이 지금은 강한 저항선이죠. 그래서 그쪽을 안착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폭을 줄여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문제 위메이드. 위메이드요. 네. 네. 이 종목을 보면서 딱 패턴만 보게 되면은 고점 치고 내려오는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은 기술적 분석보다도 네. 회사의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동향들을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서버 수 지금 222개까지 들어와 있고 처음에 14개로 시작했던 서버가 222개까지 들어와 있고 지난 주말에 보니까 스팀이라고 하는 동접자 수 거의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기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냥 지금 가상화폐 쪽 어지럽고 성장주 쪽 어지럽고 게임주 차익 매물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조정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생각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또 15만 원대가 안쪽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네. 되면 추가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가상화폐 쪽의 위믹스라고 하는 이쪽도 같이 시세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한때 2만 원대 이상으로 훌쩍 갔던 게 지금 11,000원대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또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위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쪽에서 잘 보셨다가 혹시나 한 번 더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도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되 네. 아마 지금 이 가격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 한 22만 원대부터는 또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산 거는 또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는 15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준비한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